자, 오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에 대한 확실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손실 폭이 커가지고 손실 금액이 큽니다. 혹은 손절 폭이 저는 너무 짧아서 자주 컷이 됩니다. 이러신 분들이 있고, 제일 많죠. 저는 손절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손절을 걸면 항상 제 것만 손절시키고 날아갑니다. 이러신 분들이 있고, 또 손절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손절하면 안 돼요.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이런 궁금증을 확실히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먼저 중급 차트 편 19번째 시간에 했는데 잠깐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런 차트에서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 그러면 손절 라인을 이렇게 4가지 기준가에 걸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손절선을 걸면 내 것만 컷되고 다시 올라가죠.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손절 라인을 설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면 이런 데서 컷되고 다시 사기가 심리적으로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매수하고 손절선을 잘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 차트에서는 이제 4번이 되겠죠. 여기가 절대 기준가이기 때문에 여기다 손절선을 거는 게 맞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 일반 기준가, 절대 기준가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전고 돌파를 할 때 여기서 산다면 이 저항 기준가를 이제 일반 기준가라고 하고, 그리고 트랩이 확정되는 이 빨간 선이 절대 기준가, 여기다가 이제 손절을 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 기준가에. 그리고 절대 기준가는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기준가, 그리고 손절이 돼도 인정할 수 있는 기준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일반 기준가는 매수로 활용하는 기준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일반 기준가가 영원한 일반 기준가가 아니라 절대 기준가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건 돌파할 때 대량 거래가 터진다면 여기가 아니라 손절 라인을 여기로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후에 지지를 많이 받는다면 역시나 손절 라인을 여기로 설정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손절이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영상을 봐도 계속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서 산다면 여기가 돼야 될지 여기가 돼야 될지, 여기서 산다면 여긴지 여긴지, 여기서 산다면 또 여긴지 여긴지.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움직이는 차트에서 여기 매수 급소가 맞는데 절대 기준선이 여기란 말이에요. 잘 샀는데 뭐 여기든 여기든 다 컷을 지금 시키고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손절 같은 거 다 필요 없어, 무조건 그냥 손절 안 할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해서 끝까지 홀딩하는 게 답이야,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먼저 손절이 너무 어렵다, 손절을 걸면 항상 내 것만 손절시키고 날아간다, 이런 분들에 대한 기술적인 팁을 드리면, 첫 번째 기준 마디입니다. 기준 마디는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항상 기준 마디가 나오고 나서 매매를 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움직이는 차트에서 기준 마디는 얘예요. 그리고 허리는 얘고, 여기서 내가 산다면 이 허리 라인, 즉 절대 기준가에서 손절을 두는 게 맞죠. 근데 만약에 여기를 돌파할 때 대량 거래가 터져요. 대량 거래가 터진다는 얘기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여기가 지금 일반 기준가인데 대량 거래가 터지면 절대 기준가, 즉 손절 라인으로 설정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즉 이 새로운 마디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기준이 얘가 아니라 거래 터지는 이 마디가 새로운 마디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 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거래만 터지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기준 마디의 조건이기도 한데, 첫 번째가 돌파가 일어나야 돼요. 지금 이 저항 기준가를 돌파를 하죠. 그리고 거래량이 의미 있는 거래량, 즉 거래량이 많이 터져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럼 어느 정도 터져야 됩니까? 어느 정도가 대량 거래입니까? 꼭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종목마다 달라요. 그래서 의미 있는 거래량, 그 해당 종목에 맞는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질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충분한 조정, 이거는 이제 이평선 우리 공부했잖아요. 이평선을 어느 정도 보면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 지금 조정 구간은 여기죠. 그러니까 충분한 조정 이후에 기준 마디가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충족한다면 기준 마디로서 역할을 하고, 그러면 기준 마디가 나오고 나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마디니까. 그러니까 이 기준 마디가 만약에 나온다면 이제 얘를 기준 마디로 보고 손절 라인을 다시 올려서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가 기준 마디일 때는 손절 라인은 여기가 됐었잖아요. 근데 새로운 기준 마디가 나오면 여기까지, 기준 마디의 시작점인 여기가 끊어지면 얘는 죽을 확률이 높으니까 이렇게 올려서 손절 라인을 설정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준 마디가 중요하다. 기준 마디.
자, 그러면 이제 볼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는 차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기준 마디를 한번 찾아보세요. 일단 상승 마디를 한번 그어볼까요?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자, 이렇게가 상승 마디죠. 이 중에 기준 마디가 뭘까요? 확실한 기준 마디는 얘네죠. 그죠? 딱 봐도 지나간 차트니까 딱 잘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 하나씩 볼게요. 얘는 어떻습니까? 자, 돌파가 됐습니까? 살짝 됐어요. 근데 다시 내려왔어요. 그럼 이게 돌파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돌파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 프로님, 이게 지나고 나니까 이게 돌파가 안 됐으니까 돌파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돌파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요? 이 돌파하는 순간에는 돌파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나간 차트니까 이거 돌파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 돌파하는 순간에 이게 진짜 돌파한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다시 내려올지 어떻게 아느냐? 당연히 누구든 100% 몰라요. 100%는 없잖아요, 여러분. 즉, 이 순간에 확신을 가지고 야, 이건 다시 내려올 거야 라고 안 사는 게 아니라 이러한 조건들을 보고 의심하면서 참아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매매가 확신하면서 확인된 영역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의심을 품고 모호한 영역에서 하는 게 매매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100%를 원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도 돌파하는 순간에 모르죠. 이게 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을 봤을 때 약간 의심되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것뿐이에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확실한 거 찾으시면 안 돼요. 차트는 모호함 속에서 의심하면서 대응하는 영역이지 확실한 영역에서 매매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차트는 후행으로 확실해지고 확인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항상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거는 이제 돌파를 못했다고 보는 거고 후행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량 보세요. 거래가 뭐 터졌다면 터졌고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얘는 시간 조정에 있어요. 이걸 보고 좀 의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 마디로서 돌파는 안 됐고 거래량은 애매모호하고 시간 조정은 어때요? 시간 조정은 당연히 이 상승 폭에 비해서 짧죠.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나왔는데 시간 조정이 조금 짧아요. 그래서 시간 조정도 아쉽다. 그래서 기준 마디로는 부족하다. 그리고 얘는 당연히 뭐 돌파한 것도 아니고 뭐 거래가 터진 것도 아니고, 그죠? 얘도 마찬가지. 거래도 안 터졌고 돌파는 됐지만 시간 조정은 어때요? 지금 이 마디를 보는 거죠. 그러면 이거 시간 조정 이만큼 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자, 얘는 이 마디에 대한 시간 조정이에요. 맞죠? 그러면 이 마디에 대한 시간 조정은 없어요. 얘는 시간 조정이 아니라 같은 레벨의 그냥 파동이에요. 조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간 조정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뭐 아무것도 아니고 얘가 기준 마디죠. 그래서 이 차트의 기준 마디는 얘와 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디에서 어디서 사든 손절 라인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기준 마디가 얘니까 이 사는 시점의 기준 마디가 얘잖아요. 그럼 얘의 절대 기준가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기준 마디를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손절 라인을 설정하기 위해서 기준 마디를 먼저 찾는 게 이래서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제? 얘도 한번 찾아보세요. 기준 마디.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하란 얘기예요. 얘는 기준 마디가 아니다. 자, 카페 회원님 질문 하나 보고 넘어갈게요. 자, 얘가 기준 마디고 여기서 매수를 한다면 손절이 1번이 됩니까? 2번이 됩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몇 번이 됩니까, 여러분? 기준 마디를 먼저 찾으라고 그랬죠. 자, 얘입니까? A, B. A죠. B는 아직 여기 돌파를 안 했잖아요. 그리고 조정도 안 나왔고 돌파 안 했고. 그래서 기준 마디가 A가 된다. 그럼 A의 절대 기준가는 어딥니까? 최초 여기였는데 1번이었는데, 그죠? 얘가 지금 1번을 깼어요. 그리고 2번을 찍고 다시 올라왔다. 그리고 살짝 눌릴 때 지금 산다 그러면은 컷이 어디예요? 2번이죠. 지금 2번을 물론 깊게 눌려서 리바운드가 나왔지만 그래도 일단 얘는 여기서 산다면 손절 라인이 2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니 프로님, 여기서 사고 컷을 여기다 두면 이거 너무 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손절 여기다 두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자, 여러분, 손절의 폭은 뭘로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매수. 자, 이게 크다면 이게 크니까 손절을 1번에 둬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손절이 내가 크다 그러면 손절 라인을 변경하는 게 아니라 매수 타점을 변경하는 거예요. 즉 여기서 샀을 때 내가 손절 폭이 크다 그러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처럼 안 내려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내려와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절 폭이 됐을 때 사면 돼요. 맞죠? 자, 여기서도 보세요. 여기서 매수를 샀어. 손절은 4번 여기다 둬야 되는데 이게 너무 크다는 분이 계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절 라인을 올려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얘는 변함이 없이 손절 라인은 여기가 되는 거고, 내가 감당할 폭이 되면 내려오면 사는 거야. 내려오면 요 정도는 괜찮지, 요 정도는 괜찮지. 그러니까 매수로서 이 손절 폭을 조절하는 거지 손절 라인이 움직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 기준가니까. 됐죠? 그래서 여기서 사면 일단 여기가 된다. 그리고 나서 얘가 뭐 이런 식으로 날아가면 손절 라인을 여기로 둘 수 있겠죠. 올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변경하는 거예요. 이 변경하는 거는 또 다음 시간에 할게요. 자, 두 번째는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손절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이 패턴 파악을 못해서 그렇다. 자, 이렇게 움직이는 차트가 있습니다. 기준 마디라고 해볼게요. 지지를 받고 다시 전고 돌파를 했어요. 자,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그럼 손절이 여기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손절이 돼요. 그래서 내려가면 덜 억울할 텐데 내 것만 손절시키고 다시 올라가요. 자, 분명히 절대 기준가인데 손절을 시키고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마디가 나왔고 기준가에 손절 라인을 걸었는데 올라가는 척하다가 다시 내 것만 손절시키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런 차트 패턴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하락 차트에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제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하락 마디가 나왔습니다. 이 기준 마디죠. 그리고 반등 시 저항을 받고 다시 내려옵니다. 그러면 절대 기준가, 즉 손절 라인이 여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선물하시는 분들 이제 매도로 진입한다면 컷 자리가 여기가 됩니다. 아니면 여기도 살짝 저항을 받죠. 근데 결국은 다 손절을 시키고 다시 급락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락 마디에서도 여기서 지금 저항을 받죠. 그러면 절대 기준가가 여기가 되는데 결국 어디서 매도 진입을 해도 다시 여기서 손절을 시키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러한 패턴도 있기 때문에, 즉 얘는 절대 기준가에서 컷이 아니라 매도로 진입하는 거죠. 자, 주식하시는 분들 헷갈리니까 다시 이걸로 설명드리면, 자, 원래는 여기서 매수하고 컷이 여기잖아요. 근데 이런 패턴 한번 보여줬으면 매수를 정석대로 이렇게 돌파할 때 이런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손절 자리, 즉 절대 기준가 자리에서 이탈하면 매수를 한다든지 돌려 세울 때 한다든지 이렇게 매수 타이밍을 좀 늦추거나 해서 손절 폭을 좀 줄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초보분들은 좀 참는 게 맞고 안 들어가는 게 맞고, 좀 경험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런 전략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거래량 패턴도 있어요. 이건 종목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이제 손절 설명 드리면서 거래 터진 캔들의 시작점이 손절 라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보세요. 얘도 그렇고 거래가 엄청 터졌어요. 자, 여기 손절 라인 걸면은 금방 컷되죠. 여기 걸어도 컷돼요. 이 캔들도 보시면은 손절 여기가 됐든 여기가 됐든 조만간에 다 컷이 되죠. 그러니까 거래 터진 캔들이 의미가 없어요. 쭉 가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대량 거래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여기다 컷 잡고 여기 시가에 손절 라인을 걸고 진입한다면 금방 손절이 돼요. 계속 이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죠. 거래량의 패턴.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 결국 이제 AF 패턴으로 날아가는데 여기도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봉이 나왔어.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매수 급소가 맞는데 손절 라인을 어디다 설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다 무시하고 손절 라인을 여기로 걸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컷이 돼요. 그죠? 보시면은 여기서 매수하고 손절 라인을 여기로 걸면은 컷이 되죠. 그리고 결국에 내 것만 컷시키고 엄청나게 급등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한다면 이 거래 터진 캔들의 시가가 아니라 그 밑에다가 손절 라인을 걸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패턴에 대한 이해 없이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해서 배운 대로만 접근하면 내가 진짜 아무것도 모를 때보다 더 손절을 많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손절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꼭 내 것만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배운 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것만 손절시키고 항상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자, 매매 스타일. 이건 이제 많이 얘기했죠? 손절 설정을 어렵게 느끼는 이유 세 번째가 이제 매매 스타일을 정립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 이 차트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손절 라인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지지 기준가 이렇게 세 개가 나옵니다. 그럼 과연 손절을 어디다 할 것이냐는 내가 익절을 어디서 할 것이냐와 맞물린단 말이에요. 내가 익절을 여기다 할 건데 손절폭을 이만큼 가져가면 손익비가 안 좋잖아요. 반대로 손절은 이렇게 걸고 익절은 이만큼 노리는 거, 이게 가장 좋겠지만 반대로 쉽게 손절될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컷자리가 컷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손익비를 고려해서 손절 라인을 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매매 스타일, 단타, 마디, 추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가지고 직전 고점 요 정도 익절을 노리는 사람은 컷이 여기가 맞고, 요 돌파 마디를 보는 사람들은 여기가 맞고, 추세를 보는 사람들은 컷이 여기가 맞다. 그래서 추세를 본다는 얘기는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이렇게 박스 타다가 결국에 큰 상승 마디를 한번 노리는, 이렇게 길게 보는 사람들은 손절을 여기로 설정하는 거고, 그리고 짧게 손절 라인을 여기로 설정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이렇게 보면, 물론 사자마자 거래 터지면서 급등하면 손절을 짧게 두고 익절을 크게 먹을 수도 있죠. 무조건 손절 짧게 둔다고 짧게 익절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나는 이거 올라가는 거 관심 없어. 일단 내가 확실하게 아는 건 여기서 내리더라도 한번 살짝 올랐다가 이렇게 내릴 거야. 이러신 분들은 손절 여기로 잡고 익절을 이제 짧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에 따라서 이 손절 폭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계좌가 박살나요, 여러분. 어떤 때는 짧게 뒀다가 어떤 때는 길게 두고, 이렇게 스타일을 정립하지 않으면 계좌는 박살난다.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손절폭이 너무 큽니다. 그것도 되게 상대적인 거예요. 나는 이만큼 볼 건데 요만큼의 손절폭이 되게 큽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요만큼 익절할 건데 요만큼의 수익을 기대하는데 손절을 여기다 두면 이건 되게 비효율적인 매매고, 이런 경우가 손절폭이 너무 크다라고 하는 거고. 이해하시죠? 그래서 매매 스타일 중요하다. 이게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계속 손절도 헷갈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었죠. 손절 다 필요 없습니다. 손절 안 하는 게 이 바닥에서 살아남는 겁니다. 이렇게 움직이면 지금 다 손절 되잖아요. 아무리 손절 잘 설정해도 다 컷이기고 막 와리가리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절 라인 다 필요 없다 라고 하는 것도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죠. 내가 여유 자금이 있고 투자의 시간도 길게 가져간다면 종목을 재무적으로도 안정적이고 저평가되어 있고 성장성도 기대되는 그런 우량주에 나는 길게, 그리고 분할로 여유 자금으로 투자한다, 이러신 분들은 손절 라인 없이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외에는 이 손절은 무조건 필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막 컷시키고 올라가는 이런 경우에는 어떡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패턴을 파악하고 안 들어가거나 오히려 이 절대 기준가를 매수 기준가로 이용해서 매수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또 활용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흔드는 패턴에 매매를 안 하는 게 가장 좋지만, 얌전히 움직이다가 지금처럼 막 이렇게 흔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선 되게 멘붕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손절선은 손절이 되어서는 안 되는 자리가 아니라, 손절이 되어도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인정할 수 있는 자리. 그러면 어떤 손절이든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자리라면 내가 미련을 안 가질 수 있어요. 미련을 안 갖는다는 얘기는 추후에 뇌동매매를 안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또 기술적으로는 어때요? 이 손절 자리는 절대 기준가를 이탈했다는 얘기는 큰 변동성이 예상이 되고, 그 얘기는 또 내가 손실 본 그 금액을 찾아올 수 있는 기회가 조만간 온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어차피 매매는 여러분 손절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손절이 되었을 때 내 태도가 중요해요. 그 손절을 받아들이고 이후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다시 매매를 하느냐, 그게 핵심이란 얘기예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래서 오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 답을 얻으셨을 거예요. 이해가 안 가시면 계속 반복해서 보세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반복해서 보시고 이 손절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좀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기준 마디를 항상 먼저 찾아야 정확한 손절 라인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패턴을 항상 확인해야 된다. 절대 기준가도 밥 먹듯이 건들면서 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항상 패턴을 확인해라. 그리고 매매 스타일의 정체성을 지키자. 하나 정했으면 계속 스타일을 유지해야 나중에 분석할 때도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하면 이도저도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손절에 대해서 어렵게 느끼는 이유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